셀트리온 그룹 3사 감리 일정 윤곽 나왔다. 대심제 유리할까 불리할까? 셀트리온 오늘 마이너스 0.93% 하락, 반면에 헬스케어는 플러스 0.31%, 제약은 플러스 0.34%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가 좀 나오면서 음봉으로서 하락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헬스케어와 제약은 안정적인 모습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주천의 셀트리온 분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에 대한 감리 일정이 이제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연합뉴스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요, 정권선물위원회 셀트리온 사건 대심제로 진행, 이러면 내달 결론, 이렇게 나왔는데요. 정권선물위원회 논의를 시작을 했고요. 셀트리온은 현장 소명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을 수용을 했고 2주 후 안건 상정, 3월 내지는 4월에 의결 가능성, 이렇게 나왔는데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2주 후에 정례회의에 안건을 상정을 한다. 이러면 다음 달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셀트리온의 요청을 수용을 해서 정례회의 현장에서 소명 기회를 주는 대심제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9일 수요일인데요. 오늘 정권선물위원회가 열리긴 했지만 셀트리온과 관련된 부분들은 정례회의를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23일 날 정식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2주 후가 되니까요. 좀 더 살펴보게 되면요, 금융위 관계자는 가능한 한 빨리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위원 간 의견이 빠른 속도로 조정이 되면 이러면 다음 달에도 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감리위원회에 이어 정례회의에도 대심제가 적용이 돼서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심제는 대상 기업을 회의 현장에 출석을 시켜서 혐의에 대해서 방어할 기회를 제공해서 재판과 같은 방식으로 심의를 진행하는 제도다. 두 번 있었죠. 2018년에 한라중공업대하고 삼성바이오대하고요. 금융당국이 감리에서 드러난 증거를 제시하고 셀트리온 측 관계자와 변호사가 그에 대한 반박을 펼치면 정권선물위원들이 기존 논의 내용과 종합을 해서 결론을 내리는 시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삼성바이오대는 결론까지 6개월 가까이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러나 효율성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빠르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강조를 했고요. 또 다른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삼성바이오테처럼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2개월 안에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융위 관계자는 의결 시점은 위원 간 의견을 얼마나 빨리 조정하느냐에 달렸다. 시장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래 끌면 안 되는 문제라고 말을 했죠. 어쨌든 간에 예상을 했던 대로 3월 말까지는 결론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이제 정권선물위원회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2월 23일 날 정권선물위원회에서 열리는 것이죠. 상정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대심제 방식을 채택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제가 계속적으로 3월 31일까지는 결론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정권선물위원회 일정을 살펴보게 되면요, 오늘 제3차 정권선물위원회가 열렸거든요. 2시에.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이야기만 나오고 정례회의는 안 했다, 이런 이야기죠. 따라서 23일 날 4차 정권선물위원회에서 오후 2시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에 대한 정식적인 정례회의를 시작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거쳐서 매주 이제 하거든요. 매주 수요일 날 하는데 다음 달에 가서 결론을 내리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대심제와 관련해서는 2018년에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그 당시에 보도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외부 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여기에 있어요. 자본시장 제재 절차 개선 방안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피조사자의 진술 확보 과정에서 변호사 입회를 허용한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죠. 따라서 이 대심제라는 것은요, 보도에서도 나온 내용대로 셀트리온 그룹에게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고, 또한 변호사까지 같이 가는 것이죠. 법적인 이야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셀트리온 관계자가 가는데요, 셀트리온 그룹의 회계부서 그리고 회계법인 관계자도 같이 가겠죠. 이렇게 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는데요, 재판하는 식으로요, 과거에는 어땠냐면요, 그냥 회사에서 소명만
판단하고 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고 나면은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그냥 결론을 내리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게 변호사까지 입회를 해서 끝까지 같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결론적으로 셀트론 그룹에게는 유리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충분히 소명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일정과 관련해서는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보시게 되면요, 제429조죠. 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시면은 사업보고서 등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않은 때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짓이란 이야기잖아요. 이것이 고의냐 중과실이냐 과실이냐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이제 과징금을 매긴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5번 조항을 보시면요, 제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은 각 해당 규정의 위반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은 과징금 부과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위반 행위가 있었던 때가 언제냐면은 셀트론 헬스케어가 2017년 상장을 하기 위해서 2016년 사업보고서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2016년 사업보고서는 2017년 3월 31일까지 제출을 하거든요. 그 날짜를 기준으로 봤을 때 5년이기 때문에 2022년 올해 3월 31일까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3월 31일 이전에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결론을 3월 내로 안 내고 4월 달에 내게 되면 과징금 안 내도 되는 것이죠.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과징금이라도 부과하기 위해서는 3월 31일까지는 끝내야 되는 것이다. 따라서 3월 31일까지 끝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과연 어떠한 처벌을 받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역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 세칙을 보시면은요, 심사 감리 결과 조치 양전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의가 나올 것이냐 중과실이 나올 것이냐 이것이 쟁점이잖아요. 단계별로 있는데요, 고의의 경우에 가중시 최대의 경우는 1단계하고 같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고의든 중과실이든 양쪽 다 보시면 과징금이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3월 31일까지 끝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또한 고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감경시 최소를 받게 되면은 역시 과징금으로 끝나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검찰 통보나 검찰 고발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고의로 받는다 하더라도 가장 약한 감경시 최소 내지는 중과실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3월 31일까지 끝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회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1월 19일자 영상을 보시면요, 셀트리온 그룹의 감리 문제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드렸고 무엇이 도대체 문제인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결론적으로 지나치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는 감리 문제가 오히려 이제 해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여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내려집니다. 셀트리온 오늘 자사주 체결 내역을 보시면요, 10,000주를 셀트리온은 매수를 했고요, 헬스케어는 15,000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오늘은 외국인들이 197억의 매도 우위를 보였잖아요. 공매도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43,000주대로서 전일과 비슷한 공매도 양이 나온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이 122,000주를 매도를 했는데요. 특히 모건 스탠리와 JP 모간이 하루 종일 매도하는 모습이었죠. 모건 스탠리 쪽에서 57,000주, JP 모간이 31,000주를 매도했고 골드만사스, 메릴린치, CS도 소량의 매도가 나온 상황입니다. 반면에 외국계 쪽에서 매수하는 쪽은 메릴린치 쪽에서 또 4,000주 정도 매수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죠. 이에 따라서 전일 상승 이후 오늘은 소폭의 조정 양상을 보이는 모습 셀트리온 나타났습니다. 한편 헬스케어는 오늘 외국인들이 플러스 9억의 매수 우위를 보였잖아요. 공매도는 100,000주대로서 전일보다 감소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외국인들은 14,000주 매수, 기관들이 30,000주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계 창구별로 살펴보게 되면은 JP 모간 쪽에서 사고 팔고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이것을 합치게 되면요, 약
2,500주 정도 매수하는 모습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셀트리온 제약은 외국인들이 1억 매수였지만 소폭 상승세였잖아요. 음봉의 모습이긴 하지만 아래 꼬리를 단 모습이 연출이 되었고요. 제약은 감리 문제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요. 또 한편으로 보시면은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제약으로 넘긴 것에 대해서도 과연 이것이 내부자 거래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도 쟁점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뭐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해결의 과정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공매도는 제약은 5,600주로 전일의 절반으로 감소하는 모습이 나왔고 외국인들이 1,500주 매수, 기관들이 1,700주 매수하는 모습. 창구별로 살펴보게 되면 JP모간 쪽에서 6,700주 매수를 하고 또 JP모간 창구에서 2,700주를 매도를 했잖아요. JP모간 창구에서는 약 4,000주 정도 매수 우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메릴린치 쪽에서 146주 매수, 그리고 또 메릴린치에서 5,620주 매도 이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서로서로 좀 엇갈리는 같은 창구에서도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은 현재 셀트리온 그룹 3사의 주가들이 오르락내리락 이러한 과정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에 따라서 단기적인 형태의 외국계 창구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끌었던 셀트리온 그룹 3사의 감리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모든 것이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 이야기는 이 장기적인 악재의 소멸이 눈앞에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내려지고요. 현재까지 나온 일정을 살펴보게 되면 어쨌든 간에 2월 23일 날 정권선물위원회에서 상정을 합니다. 이 정권선물위원회에서 한 번으로 즉 2월 23일 날 결정이 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3월 달을 넘어가면서 한두 번 더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최종 결론을 내려가지고 금융위원회로 통보를 하게 되면요. 금융위원회에서 바로 발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데드라인이 3월 31일까지다. 만약에 이 3월 31일을 넘기게 되면 과징금은 부과를 할 수 없다. 이런 측면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셀트리온 그룹은 실적 측면, 즉 본업인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의 실적에 올해는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 특히 램시마 SC가 올해 충분한 성장의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을 어저께 영상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적 개념에서 긍정적으로 봐야 할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진단 키트 쪽의 실적도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측면들을 감안을 해서 이제 첫 번째, 감리 문제는 마지막 국면이다. 악재가 소멸되고 있다. 소멸 단계에 들어갔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원래 셀트리온의 실적이 램시마 SC를 필두로 해서 좋아지고 있다. 특히 본업인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흡입형 치료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아직도 많이 걸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덤이다, 보너스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여기서는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간이 있죠. 따라서 감리 문제가 종결이 되는 상황이 나오고 또 그 다음 과정들은 합병으로 가는 과정들이잖아요. 이러한 과정들을 올해 내에 거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긴 시각으로 계속적으로 봐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